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근데 그게 6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네.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하고 좀 연이어서 보면 사실 유경재단이라고 이제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사장을 했었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매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쟁이 심했죠. 네. 그러다가 이걸 누가 차지하나 놓고 서로 뭐 정말 이전 투구가 심했던 그런 사건인데, 유경재단이 왜냐하면 워낙 그 자산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유경재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덩치가 크고 유도까지 한 사람을 빼빼하고 좀 작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한 다음에 이 사람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몸집이 작은 사람이 몸집이 크고 유도까지 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왜 자살했는가. 이 의문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경찰 수사는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건이 결국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결국 이게 유경재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무슨 청부살인의 의혹은 없는지, 네. 그다음 두 사람 몸에서 왜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지. 수면 유도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동욱 씨가 또 이 박근영 씨의 이제 남편인 신동욱 씨 같은 경우도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유경재단을 둘러싼 뭔가의 검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이 가진 하나의 의미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족들이 다시 좀 이걸 좀 밝혀달라. 도대체 이게 사건 수사가 맞느냐? 이분은 그래서 재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사건에서 누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뭐 박용철, 박용수 모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오촌 사촌들인데, 특히 이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그 숨지기 직전에 이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런 이 죽음이 더 이렇게 의문 더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용철 씨가 그 유경재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계속 재산 상속사 다툼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누가 그걸 유경재단을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그 운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갑자기 두 사람, 가장 핵심적으로 열심히 그 유경재단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수사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유경재단이 결국은 최태민 씨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까지 연결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부살인 문제가 나오면서 이거 혹시 최순실 씨가 거기 관여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까지 추론이 돼가면서,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이 서로 간에 살해하고 살인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아니라 누가 외부에서 청부를 해서 두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유경재단 문제를 정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최순실 씨가 이번 국정농단에 이름이 등장하면서 아, 이게 뭔가 확실하게 다른 외부의 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이름이 거론됐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건과 정확히 관련이 있다라고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런 사건을 다룰 때 궁금한 게 뭐냐면 6년 전 사건이거든요.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게 그 재수해야 된다 보고요. 네. 최근에 그 정보 공개 때문에 뭐 부실 공개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저는 이게 네 가지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게, 일단 이게 그 박용수 씨 살인자가 전과가 없어요. 네. 근데 전과가 없는 분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네.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죽인 칼에 있잖아요. 네. 지문이나 혈흔 이게 없어요. 하나도. 네. 없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이고 나서 이게 3km나 걸어가서 자살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이고 그 자리에서 같이 동반 자살도 아니고 네. 3km 걸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또 이게 보면 목이나 다른 몸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네. 그렇죠. 자살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합리적 정황을 보면 도저히 경찰의 기존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이게 두 명이 다 제3대에서 청부살이 타살이 의혹이 많고요. 이거는 이게 공소시효도 관계없잖아요. 네. 저는 이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유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게 서로 협조해서 하면 이게 철저한 어떤 아직까지 진실의 규명을 할 기회는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이게 수사 기록을 갖다 공개해달라가 정보 공개 청구 논란도 있었고, 근데 부실하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은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궁금증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주 전에 재수사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유족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결국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묻혔다라는 이제 의혹들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 변호사가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누가 일반인이 봐도 뭐 제가 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나 의혹점들이 많은데 왜 경찰에서 그냥 쉽게 그런 분 넘어갔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따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연원이 깊은 어떤 또 그리고 이게 가족 간에 또 이게 뭔가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싼 그 재산과 관련된 즉 최태민 씨 등등 최순실과 관련된 하여튼 이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세간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가수 김광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냐 아니면은 타살당한 것이냐 뭐 이거에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김광석 씨 사례하고 조금 좀 다른 것은 이것은 애초부터 계속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 지금 유가족들에서 그동안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게 박영철 씨, 박영수 씨하고 통한 그 사망 직전의 통화 기록을 좀 공개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망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청부라든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누군가 통화를 했었을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그것조차 사실은 경찰이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수사 기록도 공개가 되고 당시에 통화를 했던 통화 기록 그리고 유경재단에 당시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언론과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를 했을 만한 동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누군가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나 폭로들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수사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수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그 살해당한 그 오촌의 유가족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의심가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밝히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겠다. 아마 어제 수사를 받으면서 그 배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혔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이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갈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행정법원이 있는 3호선 양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개혁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짚어보겠는데요. 당시 상황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좀 떠오르진 않아요. 네. 이 영화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네, 지금 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이 파면은 부당하다. 저 영화에서 나오는 저 개돼지 발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인지 당시 국민적 공분이 굉장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파면이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한마디로 하면요. 재판부가 이제 그 여론하고요. 그다음에 법치 사이에서 고민 끝에 놓은 판결이다. 네. 이래 보는데요. 일단 이게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일단 이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건 이게 아주 잘못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파면이 부당하냐? 첫째, 이 사람이 23년 동안 이 공무원 하면서 어떠한 정과나 뭔가 이 징계 전력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자리에서 논쟁의 과정 중에 놓은 우발적인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고 중과실 우발적인 게 발언이었다. 이게 두 번째 노고요. 그다음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다. 이런데 여러 가지 정상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파면은 너무 이게 가혹한 게 공무원 5년을 못 하고 또 이게 그 연금도 5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파면은 지나치다. 이게 판결인데 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파면이 안 돼도 해임이나 다른 거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파면은 부당하다라는 이 결론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향욱 전 기획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그리고 신무제는 공고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기사대로, 그 기사에 나온 말대로 제가 그런 뜻에서 진짜 한 말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파면은 부당하다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으면 그러면은 저분이 계속 공직사회에서 머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그 업무 수행을 한 다음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또 이제 국민들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직을 계속 할 수 있냐 여부는 좀 더 봐야 되죠. 네. 아까 서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제 해임 조치를 해버리면 사실은 공직은 할 수 없고 문제는 이제 연금 자체는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나양욱 전 그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와대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이제 술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분적 차별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개돼지로 몰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분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이 공복이라고 한다면 그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과연 재판부가 이런 어떤 국민의 분노를 과연 담아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또 손이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닌가? 좀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또 의혹도 사실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 집 파면은 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언론사 상대로 한 민사에서는 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까? 그쪽에 민사하고 행정소송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게 전혀 쟁점이 틀리고요. 조금 전에 이거 말한 것처럼 이제 교육부가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항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을 봐야 되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최종적으로 파면이 부당하다. 네. 이런 게 대법원까지 판결을 나오더라도, 그럼 이게 판결의 효력은요. 항상 이게 동일한 사유에 동일한 처분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결국 파면만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차피 징계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네. 해임이든 강등이든 이게 새롭게 징계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또 나양욱 씨는 또 불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네. 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저 개돼지 발언과 관련된 저 파면, 부당한 법원 판결은 저희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2심 대법원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유경재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덩치가 크고 유도까지 한 사람을 빼빼하고 좀 작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한 다음에 이 사람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몸집이 작은 사람이 몸집이 크고 유도까지 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또 그다음에 이 사람 왜 자살했는가. 이 의문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경찰 수사는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런 박용철 씨가 그 유경재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계속 재산 상속사 다툼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누가 그걸 유경재단을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그 운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갑자기 두 사람 가장 핵심적으로 열심히 그 유경재단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수사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근데 그게 6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네.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하고 좀 연이어서 보면 사실 유경재단이라고 이제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사장을 했었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매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쟁이 심했죠. 네. 그러다가 이걸 누가 차지하나 놓고 서로 뭐 정말 이전 투구가 심했던 그런 사건인데 유경재단이 왜냐하면 워낙 그 자산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좀 이걸 좀 밝혀달라. 도대체 이게 사건 수사가 맞느냐? 이 부분 그래서 재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사건에서 누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뭐 박용철, 박용수 모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오촌 사촌들인데 특히 이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그 숨지기 직전에 이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런 이 죽음이 더 이렇게 의문 더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건이 결국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결국 이게 유경재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무슨 청부살인의 의혹은 없는지 그다음 두 사람 몸에서 왜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지 수면 유도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동욱 씨가 또 이 박근영 씨의 이제 남편인 신동욱 씨 같은 경우도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유경재단을 둘러싼 뭔가의 검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이 가진 하나의 의미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족들